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남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이덕수 의장 취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덕수 의장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장 이덕수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29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구성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오늘부터는 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6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급격스레 취임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의회 정상화를 위해 저뿐만 아니라 양당 대표단에서도 합의점을 찾으려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제9대 후반기 양당 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제294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었으며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무사히 잘 마쳐 성남시의회는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원구성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앞선 과오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달라지는 의회가 되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 속에 제9대 후반기 성남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장인 저는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편가르치기 의회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화합하는 의회, 시민 여러분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집행부와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으로 의회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는 물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는 등 상생의 협력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나 사업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적극 대처해서 견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대 후반기 성남시의 의정 목표를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 의회라고 정하고 시민들의 고충과 해결과 희망을 심어주고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은 물론 이러한 의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의정 방침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미 시행한 각 층별 안내 소통 창구 및 의장실 개방, 깨끗하고 밝은 청사 유지와 밝은 인사로 방문객을 맞이하기 등 시민 친화적인 개혁을 통해서 성남시의회의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의 뜻이라면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적극 반영할 것이며 의정활동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등 의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의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 희망을 주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서 웃음이 가득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첨단을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남시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첨단 기술의 발전과 효과적인 기술정책 도입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추진하여 풍요롭고 안전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의정 방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남, 광주 통합시 재추진을 선언합니다. 현재 성남시는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를 통한 지방 소멸의 문제는 소도시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로서 우리 성남시 또한 이러한 위기 속에서 광역시급으로의 발전을 위해 15년 전 시도했던 성남 광주 통합시 재추진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 혁신과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행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많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제9대 후반기 성남시회를 성공한 의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비록 날씨는 눅눅하고 힘들지만 항상 밝은 웃음으로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언론인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의장님께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언론사 명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우리 정농지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염려와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비정상한 것은 무조건 정상으로 돌려놔라 라고 지시를 했고 업무 공동 의정경비 사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부로 바로 홈페이지에 전체를 다 공개하도록 이렇게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약간 있게 느껴지시는 업무 추진비 이런 것도 여러 시민의 눈높이로 봐서 추진할 것을 저희가 의원님들께 요구했고 업무 추진비도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사용하도록 내일 모레 있을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 눈높이에 맞고 언론인 여러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의정 공동경비라든지 업무 추진비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나간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보 김순기 기자입니다. 먼저 의장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성남 광주시 통합시 재추진하겠다고 오늘 선언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 신상민 시장이나 시 집행부 또는 광주시의회나 광주시 집행부하고 좀 논의가 된 게 있는지 아니면 오늘 선언을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김승기 기자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장님이나 광주시장, 의장과 상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선언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선언을 하고 치고 나가고 선언을 하고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학술대회라든지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세미나라든지 공감대 형성을 하고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지하다시피 기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메가시티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 성남시도 성남시정연구원 발표에 의하면은 2050년이면 소멸도시 대열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무 급격하게 가서 쏜 화살같이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 성남시도 그런 위기에 닥치겠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같이 이렇게 조그만 도시에서 이제는 앞으로 뻗어나갈 수 없는 이러한 도시에서는 급한 것이 우리가 땅이죠. 땅이 있는 도시는 부자가 되죠. 전통적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남시에는 없는 것을 광주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큰 그 땅입니다. 근데 또 광주시에서는 지금 자금이 없고 기업체가 안 들어오고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누군가가 추진해야지 되고 나가게 되면 우리 미래 세대한테 정말 죄 짓지 않고 참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집행부가 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같은 종으로서 우리들이 먼저 치고 나가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도시신문 김종관입니다. 김종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장에 취임 축하드리고요. 그 15년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의원 시절입니다. 네. 그때 그 상계시가 통합시를 논의했었는데 그때 현 이재명 대표가 강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됐거든요, 그때. 그런데 지금 현 대표가 이재명 시장인데 민주당 협조가 가능할까요? 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김종관 기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 의장단 협의회에서 제가 정식 의제로 삼은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님들하고도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옛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우리 선계시가 통합에 합의를 했고 전체적으로 국무회의까지도 통과했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안 됐죠. 하남시의 모 국회의원, 그죠? M 국회의원인가요? 그분이 반대를 아주 극렬하게 했고, 당시에 여당이었나요? 그때 모 정당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되질 않았다. 그러나 저는 그때 당시 통합시를 주창했던 3개시 시장님들은 선각자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했다. 지금 시점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15년 전이 지난 지금에서 15년 전을 생각하면은 그분들은 15년을 앞서가신 분들이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통합시 됐으면은 저는 뭐 창원시 같이 통합돼서 성공한 창원시 또는 청주시, 그죠? 청원군하고 했죠. 이런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 지금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인천광역시나 이런 광역시 같이 메가시티로 가서 우리가 모든 개발 주권을 쥐고 경기도를 배제하고 우리가 어떤 이주택지라든지 단지도 선점할 수 있고 우리 시장이 중심이 돼서 이러한 것을 해나가지 않으면은 저는 지금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 이주단지도 만들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를 정말 진짜 시민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 뒤에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어디 할 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통합을 해도 늦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제가 드린 자료에도 있지만은 굉장히 경제적 파급 효과,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관광 상품화시키고 벨트를 만들어버리면 대단한 어떤 효과를 낸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지금 시대의 저의 말에 공감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하는 의원님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을 누가 말을 꺼내서 화두로 삼아서 계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간격을 좁히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2010년보다 우리 의원님들의 동참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잘 될 수 있고 시민 여러분들도 이제는 공감할 수 있고 바로 양시의 광주시와 그쪽 정치인들이나 우리 정치인들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오늘부로 광주시와 그 시장 정치권과 교류를 아주 급속도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 이덕수는 탱크 같은 사람이다. 근데 맞는 것이 제가 탱크 부대에서 7년을 근무해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입니다. 되든 안 되든 뭐 부딪혀야지 답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광주시도 설득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런 자신 없으면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2년 제가 임기인데 안 될지라도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추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제 후배들이 저는 이제 시의원을 안 할 거니까 우리 선배가 이래 해나간다 이러면 또 이어받아서
이 정신이 좋다 그러면 하지 않을까. 그러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는다. 거기에 미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쿨미디어 최지순 기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 이주단지 같은 걸 부양하면 광주는 땅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성남은 경제적인 게 있다라고 해서 재개발 이주단지 같은 게 광주와 통합을 하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많은 좋은 점이지만 성남에서는 광주시에게 무엇을 줄 생각이십니까? 네, 광주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죠.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자회견장이고 강론으로 빠지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들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남에 저는 그 다음에 추진할 생각이 이 성남의 명칭 변경 오늘 조금 그 말씀드리면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에 여기도 써져 있지만은 이게 너무 급했나 봐요. 그때 72년 당시에 도시 명칭을 뭘로 할까? 낙생면, 중부면, 뭐 돌마면, 대왕면 다 있었지만 뭘로 다 할까라고 고심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방향이 지점이었으니까 저 남한산성에 있는 어느 날 쳐다보다가 나는 성의 남쪽이니까 성남으로 하자.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체성도 없고 역사성도 없는 이름이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의원 시절이 아닌 성남발전연합 기획국장을 할 때 토론회를 갖고 학술대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한성시로 하자. 또는 고려시대 때 제가 제건 제 주장입니다만 고려시대 때 이름은 한산주. 그래서 한주로 하자. 한주시로 하자. 제가 막 주장을 했었는데 그건 안 됐지만은 그런 논의도 자꾸만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강론으로 빠지면 뭘로다가 이름을 할까? 이러면은 여기서 그냥 난상토론이 되고 결론이 몇 달 가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론으로 빠지면 안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할 거다 말 거다 이거부터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다가 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광주에는 저희가 이제 그쪽에는 지금 공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쪽에 그린벨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한번 13%니까 뭐 87% 정도가 그린벨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광역시급의 메가시티가 된다면은 도지사가 하지 않는 어떤 그런 택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구로 선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점에서 예전에 우리가 광주, 하남이, 성남이 통합이 됐다면은 이 절철이 지나가는 임해역에서 5분 거리인 삼동역은 어떻습니까? 5분.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교에 청년들이나 직주 여건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딴 데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죠. 5분 거리에다가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줘서 직주하게 직장인들을 딱 보면 한정거장 5분입니다. 거기를 갖다 우리 성남에서 같이 통합된 같은 성남이라고 치면 거기다가 했다면은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크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데를 못 구한다는 얘기죠. 저희들은 성남 자체적으로는 지금 물론 할 수는 있는데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런 어떤 것도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 다만 또 남한산성도 마찬가지. 저게 광주시권지 하남시권지 서로 그냥 눈치만 보고 있죠. 그런데 저것을 정말 통합된 시라면은 관광 명소로다가 만들 수가 있다. 더 마케팅을 더 잘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경제적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넘쳐나지 않습니까? 세수가 이제 제가 같은 작년에 4조 9천억 가까이 결산을 보니까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1조 원만 광주에다가 같이 해주면은 그분들 뭐 그냥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세수가 없어요. 광주에는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론으로 가면은 너무나 힘들어지고 저희 우리 기자님들도 제가 뭐 사실 많이 하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학술대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론회 여러 가지 열다 보면은 그거는 교수님들이 만들어낸다. 그러나 정치인은 미래를 갖다가 제시하고 이 길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정치대사 갑니다. 강론으로 빠지면은
정쟁화되고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술대회에서 그분들끼리 많이 토론하고 서로 싸우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맡기고 정치인은 길만 정해주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한번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잘 보셔가지고 광주에도 서로 제안하고 이러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멋진 더 큰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의 홍명기 기자입니다. 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보다 성남 광주 통합시 재추진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까지 그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발표문을 좀 쭉 보면은 원래 시의회, 의회의 기본 의무인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신 게 제가 느끼기에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집행부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좀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집행부를 견제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의장님의 역할, 의장님의 방침, 계획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지금 요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통합시? 아니, 통합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네. 지금 이 의장의 역할? 발표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이야기 자체도 지금 통합시에 대한 이야기만 말이 많았는데 그거 말고 예. 본래의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의장님이 방침이나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좀 말씀해달라는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통합시에 너무 빠져가지고 답변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다가 막 해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해야죠. 그리고 저는 한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양박기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축이 부러져 버리면은 안 됩니다. 양박기가 있긴 있는데 그 말은 맞는데 저는 그거보다 축으로 연결됐다고 말을 많이 써요. 제가 뭐 기계 설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부러져도 굴러가긴 하죠.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죠. 그래서 바퀴는 바퀴대 축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축이 뒤틀리거나 닳거나 부러지거나 하면은 이것은 파탄이 난다. 그러면 거기에 타고 있는 우리 92만 시민들은 그 고통을 다 겪어야 되고 굉장한 위험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누구도 승리자가 없죠. 축이 부러져서 바퀴가 막 제멋대로 굴러가면은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와 견제를 하되 견제 감시를 충분히 하되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것도 통합시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의해서 하느냐 근데 그런 부분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시민이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누가 썼습니다만 어떤 시장님이 그 대변하는 것들이 대변하시는 분들이 의원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특히 외국 사례를 보면 시의원이 시장을 겸임하고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시장을요. 귀찮으니까. 시의회에서 다 끌고 가죠. 그런 제도가 있는 데가 유럽 가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많고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것도 시장도 또 마찬가지로 의회가 중심이 돼서 이런 어떤 화두를 던지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한테 많은 그런 주문을 비공식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2년 금방 지나간다. 부대의회 벌써 반 지났지 않나요? 그런데 가만히 냉철하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2년 동안 머리에 남는 것이 우리가 크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저는 머리에 그려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잘 자란 거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동네 뭐뭐 하는 거 포장하고 뚜어지고 비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정부 때가 누웠고 이런 얘기는 하지 조금 자제하고 큰 거를 우리가 한번 하자. 그래서 아까 명칭 변경이라든지 통합시 변경이라든지 또는 제 머리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순환로를 뻥뻥 뚫어가지고 성남을 30분 안에 다 왔다 갔다 하자.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큰 거를 화두를 던지고 우리 집행부한테 하라고 촉구하는 역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레가 돼서 우리가 가자. 집행부 당신들도 그냥 뭐 타라. 그래서 의회에서 주도하는. 그래서 일을 던져주는. 이렇게 하라.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약간의 그런 어떤 부분에서 침체돼 있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만 그냥
어떻게 보면 거수기,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만 해주고 그거 갖고 또 옥신 같은 싸우고 이런 모습은 안 되겠다. 예.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건 평상시 업무로다 해주고 우리가 큰 화두를 던지는 부대 의대가 되자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짧게 부대 의회는 우리 시의회 사무국서부터 개혁과 혁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6층에 막혔던 안내실 창문을 벽을 뻥 뚫어가지고 제가 창문을 내버렸습니다. 뭐라고 써붙였느냐? 여기다가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써붙였어요. 안내가. 그분은 의원입니까? 거기 안내하는 분이 안에 하루 종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6층은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니까. 그렇게 했죠? 그리고 간단한 여기 썼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장실 와보셨죠? 그 문이 보니까 제가 성벽 높이의 크기예요. 그냥 문이. 근데 이게 평상시 닫혀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의원일 때 들어가기가 조금 거북했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오고서 보셨죠? 양쪽 문 항식해봐. 통 열어놓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라고. 근데 문은 또 안에 조금 있긴 있어요. 또. 근데 건문을 그렇게 닫아두니까 이건 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나 했었었죠. 이런 어떤 작은 개혁서부터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노력은 했지만은 그동안 사실 많이 약간의 어떤 나태함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 비정상인 거 정상. 이분들은 근데 그게 정상인지 알아요. 제가 저 4년 쉬고 들어오니까 이상해졌더라고요. 더 많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원 아무도 막 이렇게 해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정상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저 엘리베이터 내리면은 의원이 들어와도 인사 안 해요. 거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장이 들어와도 인사 안 해. 시민들이 들어와도 인사 안 해요. 저 차번호나 이렇게 알려달라고 그럴 때 그때는 일어나서 몇 번이에요? 그거 요새 싹 변했습니다. 딱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제가 듣는 얘기가 의회가 변했다. 이분들이 그냥 대표님 그냥 뭐 인사하고 막 이런다 그래요. 이제 그런 어떤 작은 개혁서부터 저는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다가 만들어 낼 겁니다. 그걸 빠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네, 의장님 후반기 의장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성남저널 이명희 기자입니다. 좀 전에 그 기자회견 서두에서 그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방의회가 업무 추진비뿐만 아니라 그 시의원들의 그 해외 연수가 정책과 상관없는 외유성 관광이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업무 추진비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통운영 경비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업무 추진비는 홈페이지에다가 다 올렸죠. 근데 공통운영 경비는 안 올렸죠. 양당 대표들. 그래서 지금 양당 대표한테 제가 다 얘기를 해서 아주 큰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아무도 안 올리느냐. 그러니까 8개 시군구가 지금 전체가 다 안 올리고 있어요. 무슨 뭐 짱거처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짱거냐? 그러니까 아니래. 근데 왜 안 올리냐? 그래서 조례도 돼 있는데. 이분들이 말이 맞다. 역시 언론인들이다. 잘 보셨다. 올려라. 오늘부로. 그리고 그분들 뭐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이젠 그런 수고를 덜어드려라. 취하하시라 그래라. 여기서 받아가라 그래라. 이거죠. 그리고 업무 추진이나 이런 거는 비판하시는 건 좋습니다. 다만 그 취지를 우리 의원들 그거 허투루 쓰는 거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거의 130만 원이요? 상임위원장들 기준으로 130만 원인가요? 우리 저 본부팀장 맞아요? 네. 아마 그럴 건데 한 달간 몇 번 그저 만나면요. 저도 의원들하고 한 공무원들하고 만나면 그거 저도 8년간을 해봤는데 쓸 데가 없어요. 왜냐면 특히 요새 음식값이 비싸졌잖아요. 식상기 비용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분들이 뭐 허투루 쓰는 거 저는 부족하면 부족했지 그렇게는 막 쓰진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어떤 분은 조금 약간을 업무 추진비 사용하는 외규가 행자부에서 내려와요. 그것을 숙지하셔야 되는데 숙지 안 하고 그냥 예전에 거 같이 해서 의원들을 몰아붙이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지역구에서 쓰느냐? 지역구에서 쓰는 거 위법 아니에요. 5월 31일까지 자기가 사는 주소에서 쓰면 의원이 사는 그 동네에서 쓰면 그거는 위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바뀌었어 이제는. 6월 1일부터는 다 써도 된다. 자기 동네에서도. 다만 물론 정확하게 어떤 업무의 활용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달아야죠. 그래서 저는 의원들한테 그렇게 바뀌었지만 그것조차도 하지 말아라.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색안경 보면 그것이 시민의 눈높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내일 모레 우리가 교육이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오전에 현충사 참배하고 갔다 와서 의장단 회의 하면서 그 교육을 할 겁니다. 거기에 그걸 달려고 해요. 누가 여기 모양나무 아래에서 삭각꽃 쓰지 말고 참외밭에서 운동화끈 붙여매지 말아라. 그것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예산 사용 지침 같은 걸 좀 봐주시고, 그리고 특정 이분들이 진짜 위법하지 않다면은 지적하는 건 좋으나 특정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것은 그건 잘못 알고 하는 허위사실 유포죠. 지침을 모르시면 광고하신 거죠.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그런 데서는 비판 저희가 달려받고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해외 연수. 저는 솔직히 해외 연수 가기 싫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의원들이. 그것도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를 대서 저는 그 부분에 그분이 정말 의원이 또 저러도 되는가, 뭐 또 열광하죠. 그게 시민 눈높일 수도 있어요. 안 가는 게 잘하는 겁니까? 가서 배워온 사람하고는요, 못 본 사람하고 틀려요. 우리나라가 그런 심 아닙니까? 외국 가서 벤치마킹하고 해서 우리가 구한말서부터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선각자고, 그분들이 통해서 개신교도 들어왔고 이 나라를 발전시켰고 학교 많이 만들었고, 또 6.25 동란 이후 폐허가 된 데서 해외 나가서 벤치마킹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근현대화시켜서 공업화된 국가 만들어서 지금 최첨단 국가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가기 싫습니다. 가나 안 가나 거의 비슷해요. 인터넷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서 저는 가기 싫어요. 왜? 가면은 또 너무 힘들어요. 왜? 짜져진 대로 가 있었고 관공서 들리고 하다 보면은 개인 시간이 하나도 없고 힘들기가 진짜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근데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뭐 때만 되면 나오는 건데 외유성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게 외유성인가. 외유성은 진짜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제가 경제환경위원장 할 적에 2015년입니다. 6년도. 그때 해외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래서 제가 의원들하고 통해서 어딜 가기로 했냐면 몽골을 가기로 했어요, 몽골을. 그랬더니 심사위원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몽골이 무슨 선진지냐? 당신들 이거 놀러 가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간다 그랬습니다. 경제환경위원장으로서. 가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제 말이 맞으면 보내주시고 아니면은 저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이유냐? 경제환경위원이잖아요. 환경보전을 몽골이 얼마나 잘하냐? 이걸 보자. 국립공원 대부분의 국토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을 보자. 그런 거 보자 말이죠. 물이 우리나라보다 더 깨끗하더라, 수돗물이. 모르잖아요. 가서 보자. 그게 사실인가. 이런 거 본 거거든요. 근데 지나가면서 보고 이런 것들이 다 관광이라고 외유성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가되 비판은 비판대로 해주시고 그러면 더 조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 일정을 보십시오. 살인적인 일정이었습니다. 요번에 스페인인가 뭐 가가지고 저는 정말 10일 동안 얘기 후문 들으셔도 모르는데 완전히 그냥 몸살 감기가 코로나 수준으로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 더 배워보자고 그렇게 살인적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여기를 즐기고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의원들이. 근데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잘 그 돈 가지고 많이 배우고 와라. 그래서 저희가 보고도 하고 보고서도 내고 여기까지 의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질타해 주시고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더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잡도록 하겠다는 말씀.